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최근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로봇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어떤 이제 뉴스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2025년 AI 트렌드는 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2025년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어떤 발전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AI 산업 로봇이 1만 달러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되겠죠.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옴니버스 부분, 엔비디아 옴니버스 부분 부사장이 2025년까지 산업용 로봇 평균 가격이 1,800달러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경제성을 갖춘 로봇이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800달러는 현재 우리나라 환율 1,4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약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의 어떤 평균가가 1,500만 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어떤 이제 로봇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뭐 지능형 뭐 매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의료 부분, 제조 부분 모든 부분에서 AI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로봇 관련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로봇 부분만 좀 발췌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국내 조선사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용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24시간 가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24시간 가동을 한다라고 해서 추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 안 줘도 되죠. 또 휴가나 이런 것들 따로 안 가죠. 또 파업이나 이런 것들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용 대비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 대비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 산업용 로봇의 어떤 평균 가격이 뭐 한 1,500만 원 밑으로 좀 내려오는, 또는 평균가가 1,5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런 어떤 공정의 도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최저임금으로 한 달 했을 때 약 한 2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게 되는데 로봇이 한 1,5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못해도 한 1년 정도 로봇을 통해서 1년 정도만 이렇게 돌리면 로봇의 어떤 원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뽑는 거고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계속 매년 인건비를 계속 올려주거나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얘는 한 1년 정도만 돌려서 로봇의 원가가 1,500만 원이면 이 정도 1년 정도만 돌리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나갈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1,500만 원은 아니고 산업용 로봇의 평균 가격이 1,500만 원대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다. 앞으로는 더 낮아지겠죠. 더 낮아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로봇 부분 산업 보고서입니다. 2025년 대전망, 2025년 어떤 전망을 담은 부분인데 제가 일부분만 좀 발췌를 해 왔는데 사실 올해 이제 로봇 산업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사실 별로 좋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뭐 뚜렷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 또는 대규모 공급 계약 그리고 뭐 킬러 제품이라 그러죠. 이제 킬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던 것이 뭐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 한해 이제 로봇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근데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요 킬러 제품, 킬러 아이템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이거는 2024년도에도 뭐 나온다 하더니 안 나오고 2025년도에 또 나온다라고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포핏이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플랫폼 배송 로봇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킬러 아이템이 또 나온다라는 점이 2025년도에 로봇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도 좀 담았는데요. 금리는 지금은 좀 금리가 좀 높죠. 내년에는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우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주식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2025년도를 기대하는 로봇 산업을 기대하는 요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리쇼어링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리쇼어링 정책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미국 내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조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기에는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환경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빡시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피해서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짓죠. 예,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좀 싸고 규제도 좀 약하고 뭐 이런 데로 이제 다 나가서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을 해외에 지었던 공장을 다시 미국 내로 되돌리는 이런 이제 정책을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이 제조업 산업들의 공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실업난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반이민 정책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미국 내에서 뭐 어떤 이제 노동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는 비싸고, 그다음에 또 반이민 정책으로 노동 어떤 이제 공급은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최우선 목적은 이윤 추구죠. 이윤을 최우선적으로 추구를 하는데 비싼 어떤 인건비를 또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은 어떤 이제 로봇의 공정을 더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건비의 증가, 뭐 숙련 노동력 감소 이유, 뭐 지속 부각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이나 독일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조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2025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효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로봇 산업이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도 최근에 어떤 로봇주들이 상승하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더해서 국내 어떤 이제 그 각각의 로봇주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질 경우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관련주들을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이 LG, SK, 삼성, 두산 이렇게 해서 밑에 세 종목, 두 종목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LG가 실제 지분을 투자를 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유일 로보틱스와 시메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지금 투자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던 로봇주들은 로보로보, 유진로봇, 전진건설로봇, 휴림로봇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한번 쭉 요약을 해봤고요. 로봇 뭐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나 이제 관련 어떤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추려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에 로봇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로 작용하면서 오랜 기간 좀 하락세를 그려왔었는데 이 흐름에서 좀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는 뭐 제 주관적인 관점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좀 참고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